세무사 시험 전날 복습했습니다.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뭐 하루 종일 하진 않았어요. 낮에 조금 복습하고 저녁에 산책을 잠깐 했다가 다시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잠을 푹 주무셔야 되거든요.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그냥 주요한 지문들을 그냥 이렇게 쓱 보다가 아, 피곤하다 이제 자야겠다 그러고 잤는데 시험에 나왔네요. 일단은 시험 당일날 아침이 되면 수험생 분들마다 달라요. 잔뜩 책을 챙겨오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그냥 요약집 몇 개 그냥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시험장에 가면 1차 시험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시험 감독관님들도 이 2차라는 시험이 1차를 여태까지 준비해서 합격한 사람들만 모여서 여기에 정말 앉아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한 분위기입니다. 되게 조용한 분위기고요. 그 가운데 뭐 요약서를 조금씩 읽어보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 마음이시고요. 시험장엔 당연히 좀 충분히 일찍 도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뭐 9시 입실이다라고 하면 한 30분 전에는 그래도 가셔야죠. 근데 세무사 2차 시험은 그렇게 급박하게 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1차 시험에서는 공석도 많고 그래요. 2차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세무사 시험은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시험을 정말 정신없이 봐요. 그리고 중간에 꼭 시간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본인 시계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1, 2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앞에는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주말이기 때문에 분식집이고 뭐고 다 닫아요. 그래서 도시락 챙겨 오시는 게 좀 더 좋긴 하고요. 못 챙겨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우시거나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정말 그 전날 밤에 꼭 해놓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시험 당일 준비물, 신분증, 필기도구, 시계, 물, 뭐 간단한 겉옷. 시험이 한창 더울 때 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추위 타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디건이나 간단한 옷 챙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편한 옷 입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손오공에서 정신과 무슨 방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이 시작돼요. 세법학이 1, 2교시가 시작이 되고요. 세법학 시간에는 정말 나중에 마지막 4교시가 되면 코를 골고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좀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별로 과목이 없다 보니까 조시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조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끝까지 열심히 시험에 임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여기가 퉁퉁 부어가지고 손가락이 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도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필을 주는 것도 유튜브에서 보면서 연습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손이 많이 아픈데 좀 편한 볼펜 꼭 찾으셔가지고 끝까지 다 쓰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뒤에 있는 문제가 내가 잘하는 문제고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하시고 나면 이제 시험이 끝나서 집에 가죠.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를 하시겠죠. 아, 시험이 어려웠어. 시험이 쉬웠어. 일부러 시험이 쉬웠다고 막 그런 분도 있다고 하세요. 1차를 보신 분들은 주위에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쉬웠다고 막 이런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네, 좀 농담이고요. 친구들하고 전화를 해서 뭐 어땠다 저땠다 얘기를 하시고 집에 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일 시험을 보고 나오면 내가 잘 봤다 못 봤다라는 느낌이 뭐 있긴 해요. 근데 잘 봤다라는 느낌이 와도 합격을 못 했을 수도 있고 못 봤다라는 느낌이 와도 합격을 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의 시험은 난이도가 매년 다르고 다른 수험생들이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나의 시험 결과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이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실강을 들었고요. 제가 가끔 회사에서 외근은 뭐 상관없죠. 근데 외근으로 좀 늦게 퇴근을 하거나 출장을 막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못 들은 실강은 다시 들었어요.
동영상으로 들었고, 하지만 복습을 동영상으로 하진 않았어요. 저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다시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더 선명하게 내게 되고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복습은 철저하게 내가 필기한 책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땐 2~3시간밖에 공부를 못하는 주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동영상 강의를 막 듣고 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책만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내용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원천세? 원천세의 뭐 신고기한?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냥 이렇다라고 문자로만 보고 이론적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네, 실무하면 원천세 매달 신고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경정 청구나 수정 청구 같은 거, 수정 신고 같은 거 이제 계속 하게 되고요. 세금 계산서 부가세 또 매달 돌아오죠. 부가세도 분기마다 돌아오는데 그것도 보면 가산세 매기는 것도 있고 다 나와요. 공부한 게 다 나오고요. 공부 안 한 것 중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의 꽃은 사실 이런 뭐 소득세나 부가세나 이제 법인세나 이런 매번 규칙적으로 하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재산세제가 세무사의 꽃이죠, 사실. 하지만 저희가 수험 생활에는 어떻습니까? 버리고 가는 세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세무사라면 기본적인 덕목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내가 수험 생활부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은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양도세가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양도세 계산 구조를 못해서 못 풀었다? 얼마나 그 천추의 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세목을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가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세무사 수험생의 마음가짐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가 그냥 근무세무사라고 하죠. 일반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할 때는 연봉이 한 중소기업 사실 사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슬픈 건데 한국의 현실이고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은 대표 세무사분들이 충분히 역량 있게 좋은 용역을 가져오지 못해서 예를 들면 세무조사라든가 뭐 그런 불법 외에도 재산세제 이런 부분들을 끌고 오지 못하면서 근무세무사를 쓰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세무사의 처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공기업이나 뭐 일반 회사를 갔다 혹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요. 금융회사 같은 데 갔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죠. 내가 그래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일반 회사에 가려고 자격증을 얻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언젠간 내가 5, 60세 돼서 퇴직을 하더라도 세무사 개업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세무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급여가 아니죠. 제가 이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3년 정도, 3~4년 정도에서 안정화가 되고 나면 글쎄요, 뭐 세무사 1억 우습다라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뭐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무사가 좋은 점이 매달 받는 세무 대리 수수료, 뭐 기장 수수료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매달 받고 또 신고할 때 수수료를 따로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업체 수의 기장 수익료를 곱하면 세무사의 수입이 나와요. 그리고 세무사는 한 업체 40~50개까지는 이제 혼자서도 1인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가져갈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금액이 나올 것 같네요.